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사 지원서 지원 특강, 작성 특강을 맡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분석하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취업의 신, 면접의 신, 그 신정민이라고 제가 자동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금 현재 면접을 지도하고 이력서, 자소서를 지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고 합격을 시켜서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타 학교인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어, 총장님께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고요. 현재는 각 기업의 면접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냥 이력서, 자소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냥 쓰기 바쁜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는 강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단어들만 모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다양하다고 들었지만 채용 입사 지원서를 처음 작성하신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저를 따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는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것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력서 견본도 하나 아마 올려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작은 A4 용지 정도라도 하나 옆에 두고 제가 하라는 거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잘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직업 또는 진로를 정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약간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니까 오디오 켜시고요. 대답도 좀 해주시면 제가 더 신날 것 같습니다. 다 오디오를 꺼놓고 계시네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둘 물론, 다요. 네?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많은 그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좋아하는 일로 생계 유지를 하면 좋아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진대요. 음. 그래서 괜찮겠니?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조금 강연을 많이 듣고 있는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로 옮겨가면 삶이 노동에서 놀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 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이 좋아하는 분야고 잘하는 일이면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회계라면 어디 들어라고 했어요? 예, JYP 회계팀에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해야 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대학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커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일남 5년 중에 다섯 번째 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제 때는 어, 딸들은 무조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고모들이 빨리 나가서 돈 벌어라. 여자가 여학생이 여학생도 아니었죠. 그때는 여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 뭘까, 잘하는 일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엄마의 말이 네가 뭐 내 말 듣기나 하니 네 멋대로 살아라. 이 말이 제가 지금은 조금 그래.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저는 멋진 여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뭘 해야 될까? 목표가 뭘까? 내가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 목표가 정해지면 저와 또 같은 인생을 좀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좀 힘든 역경들을 많이 이겨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 목표. 저는 처음부터 교수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34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34살에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암투병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암이기 때문에 구강에서도 턱에 있는 암이었어요. 그래서 턱뼈를 잘라내고 이빨이 턱뼈에 붙어 있는 게 다 잘려나가니까 말을 못한다. 그 다음에 턱뼈를 이식하려면 골반뼈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지체 장애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은 죽을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인생의 목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여자라서 너는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저는 듣기 싫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서 멋지게 살아봐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4살에 다시 제 인생의 목표를 병원에서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살아서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세 번째, 걸을 수 있게 하고 싶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내가 34살 이전까지 했던 직업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1, 2, 3, 4를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네 개가 아니더라면 한 개라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나에 맞는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1단계 자기를 분석하고 나를 알아야 이력서도 쓸 수 있고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분석, 요즘에 MBTI 많이 하잖아요. MBTI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수학 분석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고 그 다음 내가 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사이버대학교에 다니시면서 재학 중이시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넘어서 나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 분석입니다. 수학 분석. 자, 수학 분석은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수학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지금 내 옆에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또는 5살, 6살 정도의 연상 연하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지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옆에 지금 A4용지 놔두고 한번 써보시고 있으시죠? 내 강점 한 개라도 써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리더십이 뛰어나다, 사교성이 있다, 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속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의 강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약한 부분, 여러분들 단점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력서, 자소서 쓰기 전에 완전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이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위협적인 상황, 암투병을 했다거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 이런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아내시고 이겨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나의 강점, 약점을 분석하시는데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지금 한번 분석해 보십니다. 내 장점은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적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력이 어땠을까? 나의 경력들을 적어 보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증, 그다음에 전문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도 한번 적어 보십니다. 이렇게 나의 실체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내 꿈을 구체화해야지만 내 직업이 나오고 내 직무 분야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교수님이 여기 너 한 가볼래? 그러면 요즘에는 네 하고 가거나 가서 6개월 하고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면접 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식 교육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수님들조차도 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상담하고 취업시키는 게 익숙해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진짜 구체적으로 내 꿈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그 직무 분야를 명확히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력서 작성에 도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나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면 이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입사 지원서는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입사 지원서는 이력서, 그 다음에 자소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력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재해서 기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서류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 이력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진, 성명, 그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학벌, 자격증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회사에서 어, 정량적으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그럼 뭘까?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내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어, 그다음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다음에 본인은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눈에 잘 띄게 내 영향력을 기업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입사 지원서는 입사를 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식이 필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지원하는 직무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에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면접관이 나를 만나보고 싶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텅텅 비어 있으면 면접관이 보고 싶겠습니까? 잘 안 보고 싶겠죠.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만나보고 싶도록 해야 되고, 구체성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입사 지원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입사 지원서를 보고 기업은 무엇을 보냐? 신상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조직 조화성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팀워크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첫 관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입사 지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자, 입사 지원서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볼 것 같습니까? 뭘 볼 것 같아요? 이력서를 딱 보면 처음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사진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먼저 사진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실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학점을 얼마나 받았을까? 이렇게 또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친구는 토익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이렇게도 또 봅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보는 순서는 사람마다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뭐 거의 70% 이상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벌, 학교 성적, 그 다음에 경력, 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십니까? 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어제 아래 부탁해서 받았고요.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증명사진은 처음에 머리를 풀고 온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력서에 제출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한번 구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가? 모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생각도 여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시선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이유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사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인상, 남학생들 같은 경우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똑같이 증명사진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조금 사진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사진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필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첨부할 때는 그래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첨부를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9월이에요. 9월에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
겨울 코트를 입고 예를 들어서 증명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첨부한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이 친구는 조금 간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면접 복장을 한 그다음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한 증명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력서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또 혼란을 주는 것이 희망 연봉입니다. 희망 연봉. 자, 여러분들 희망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으시나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희망 연봉 5천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4천 이상 뭐 이렇게 적는데요. 저는 제가 제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제가 이렇게 4천, 5천 이렇게 적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희망 연봉을 적을 때 최근에는 친구들이 4천, 5천 적는 것을 보고 이것도 한번 언급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망 연봉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희망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또는 회사 규정에 따른다라고 쓰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쓸 때 두 번째 희망 연봉을 적을 때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작성해 주시고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들한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경력, 그 다음에 보유 기술, 교육 사항들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스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구직자들이 어떻게 학점, 학력, 그 다음에 컴퓨터, 어학 수준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근무 경력 등 외적 조건들의 총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이력서를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원자를 판단하는 총체적인 평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경력사항은 두 칸이 되어 있고요. 보유 기술은 네 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사항 두 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만든 기본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력서도 회사에서 주는 이력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이력서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유 이력서를 하나 이렇게 같이 탑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이력서의 칸을 보시면 경력은 두 칸이고 예를 들어서 보유 기술이 네 개다. 그러면 몇 개 이상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력서는 회사에서 규정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경력사항은 최소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 기술은 네 개를 적어 놓은 이유는 최소한 네 개, 아니면 가반수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개는 적으셔야지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가급적이면 빈칸이 없도록 제출하는 것을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서를 적을 때 작성자 밑에 딱 보시면 작성자의 사람 이름, 작성자 이름 쓰고 갈로해서 인 또는 서명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또는 소방 공무원 면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력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류 심사를 할 때 꼼꼼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입사 지원서는 빈칸이 없도록 하고 마지막에 서명까지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 지원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지, 내 목표가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사항에 충실한지, 오탈자, 맞춤법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글자,
맑은 고딕으로 하셨으면 맑은 고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글자체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 및 기업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말 나는 이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학력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학력사항에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다른 기업에서는 또 고등학교를 꼭 쓰는 데도 있고 중학교부터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업에서는 그 고등학교를 쓰는 이유는 가끔씩 그 학폭의 연령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폭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특이사항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내가 어필하고 싶은 자격증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력서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나 제가 탑재해드렸던 이력서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기입해 보세요. 이름도 써보시고 그다음에 이름 중에서도 한자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문으로 쓰라고 하는 이력서도 있습니다. 써보시고 그다음에 주소를 쓸 때에도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소를 적게 되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시스템을 잘 적응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요즘에 좀 특이한 거는 이메일 주소 밑에 SNS를 또 작성하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SNS를 만약에 기입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입을 한다면, 우리 MZ 친구들은 좀 자유분만하기 때문에 인스타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 이런 꼰대 같은 면접관들이 보면 이건 좀 난해하지 않냐,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조금 사진을 지우시고 또는 아니면 잠깐 내려놓으셨다가 이렇게 다시 탑재를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카톡에 푸사, 괴사라고 얘기를 하죠. 바탕에 있는 배경 사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에 있는 배경사진 밑에 한 줄 글쓰기 있죠. 그게 어떤 글이 쓰여 있나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도 뭐 그때 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면접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사진 그다음에 푸사 프로필 사진 그다음 프로필 사진 밑에 있는 한 줄 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나중에 입사 지원서에 제출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력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사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뭐 경력사항, 칸,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분들은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반드시 잘 찍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점이죠. 학점.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성실성을 인정했느냐 학점.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어떤 경험들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것들,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취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인데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성장 과정을 한번 두 줄만 적어보세요라고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게요. 자, 성장 과정.
시작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탕으로 쓰실 건지 한번 써보실까요? 성장 과정이 어렵다. 그러면 내 성격의 장점 무엇인지 한번 써볼까요?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솔직히 막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저는 일남 오녀 중에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나 막 이렇게 엄격하신 아버지와 뭐 온한 언니 같은 엄마와 이렇게 솔직히 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항공에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교수님 찾아가서 이력서를 처음 지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저는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력서에 친구들이 저는 쓰면 그걸 다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이 입사 지원서는 누구 거다? 저 거예요. 저 거기 때문에 저를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했던 뭘 강조해라? 경험을 강조해라. 그래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A4용지 있지요? 예, 있으면 제가 자, 이렇게 인생 키워드를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1년 동안 숙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종강하는 날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섯 줄 쓰기 일기입니다. 매일 다섯 줄씩 저녁에 일기를 써서 매 1년이 되면 12월 20일 종강날마다 그 노트 또는 다이어리를 제가 읽진 않습니다. 그날 바로 당일날 두루 넘기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레포트 20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방학 때마다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방학 숙제가 있는 유일한 600명 중에 유일한 한 명의 교수라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빡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학생한테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쓴 친구는 한 달 뒤에 제가 묻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어, 너가 했던 너가 했던 일기 중에 교수님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일상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일기를 열심히 쓴 친구는 어떻게 한다? 교수님, 저는 이때 이런 일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 저는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만들었다? 본인이 누구에게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기를 쓰고 매달 하나씩 키워드,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 1년이 되면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12개. 근데 12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12개 중에서도 가장 내가 목에 진짜 칼이 들어도 면접 가서는 이것만큼은 저는 말하고 나오겠다 하는 그런 인생 키워드를 이렇게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친구는 제가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몇 년도부터 하셔야 돼요? 2021년도. 일기를 쓰신 분은 생각이 안 나면 2021년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고민에 빠지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다이어리 또는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인생 키워드가 뭔지 경험이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력서 자소서를 처음으로 줌으로 특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쓰고 있나 쓰고 있나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참으로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또 시키지도 못하니까 답답한데요. 어, 21년도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인생 키워드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내가 인생 키워드 경험하고 싶었던 또는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예를 든다면 이 친구는 캐나다 밴쿠버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몽골 해외 봉사도 갔다 왔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뭐 있어요, 이 친구가? CPR 자격증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CS, 리더스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이 인생 키워드를 딱 보면서 이 친구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은 이 친구가 어학에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이렇게 가려고 많이 다닌 거 보니까 관심이 있네.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돼서 CPR 자격증도 취득하고 지금 안전관리사도 수료 공부 중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토익도 취득했고 중국어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고객을 응대하는 뭐 지금 여기 보면 열차 개시 승무원 과정도 수료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열차 또는 항공사 승무원 또는 항공사 공항에서 여러 나라의 고객들을 응대하는 승무원이 지상직 승무원이 되고 싶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가 정확하니까 뭘 했다. 이 친구는 거기에 맞춰서 내 꿈을 어떻게 했어요?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향해서 매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계획을 실현시켜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력서, 자소서 쓰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고 꿈을 알아야 되고 내 목표가 뭔지 알아야 지금 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저는 리더십이 강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사교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로 이력서, 자소서가 채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경쟁력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한 해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곧 10월이면 곧 1년이 이제 마무리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그때까지 내가 목표를 뭘 세워야 될지, 그다음 올해 안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 인생 키워드, 경험이 무엇인지 한 개씩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2023, 2024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이력서 자소서는 그냥 뭐 성장 과정 쓰세요 했을 때 앉아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바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지금 또 정리가 되어 한 개도 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는 또 이 표 다 아시죠?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와 아트의 합성으로 만다라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생 1학년들은 무조건 이 용지를 가지고 본인 핵심 목표 중간에 가로 9줄, 세로 9줄 해서 그 안에 또 세부 9칸을 나누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중간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를 이렇게 나눠서 쓰신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 게임 하시는 거죠. 퍼즐 게임.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싶다. 이 친구의 버킷리스트 최종 목표는 아직까지 꿈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성장해야 되겠다.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 라는 있으면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취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 건강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여기 중심 핵심 목표에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과연 세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요거 세부 정보 1을 하나 가지고 가서 취미 생활에 내가 자격증을 땄는지, 뭐 취미로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중국어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나가면서 본인의 목표, 경험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는 경험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거의 70% 이상이 4년 동안 자기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학교 와서 수업 듣고 시험 치면 시험 치고 뭐 방학이면 방학이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졸업반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런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만다라트로 조금은 길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요 만다라트 기법을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업 분석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회사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 기업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 기업에서도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을 보는 사람,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업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보셔야 된다? 정말 많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기업에 많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인재사항뿐만 아니라 역량,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비스의 대가라고 하는 대한항공에 제가 기업 분석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그 뭐 회사의 목표, 그다음 원하는 뭐 방향 이런 대표 말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는 인재상입니다. 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가? 대한항공은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나? 봤더니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마다 5개, 6개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은 그냥 작게 핵심 역량해서 팀워크, 소통 능력, 그다음에 진취적인 성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기업 분석 나는 하고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회사 홈페이지 10번 이상 들어갔다.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등등을 다 찾아서 들어가 보시고요. 인재상이 없으면 원하는 핵심 역량을 찾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와 어떤 것이 일치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찾는 과정이 이제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인생 키워드 종이 있죠? 자, 인생 키워드 종이를 여러분들이 적어놨다. 그러면 나는 해외 봉사를 갔다. 또는 유럽,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 아까 예시문 보셨죠? 그러면 이 나에 대한 역량을 이 기업 분석에서 어떤 것이 나의 경험과 매치가 되는지 여기 교집합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성장 과정을 쓰고 장단점을 쓰고 지원 동기 입사 포부를 쓰면 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절대로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은 정말 홈페이지를 열어서 손으로 한번 다 쳐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인재상도 한번 적어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다 적고 그 다음에 내 경험, 인생 키워드와 회사의 인재상과 어떤 것이 교집합이 나오는지를 찾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기본 이력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대부분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교 생활 및 경험, 뭐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자, 성장 과정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실 거예요? 성장 과정 쓰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어땠고 저땠고 내가 몇 번째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 과정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나의 가치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쓰실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장 과정 쓴다면 아까 한번 제가 두 줄 적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한번 써볼까요? 뭐에 맞춰서? 그, 이게 줌이기 때문에, 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선생님들이 적은 인생 키워드 한 개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 보여주시겠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아까 그 예시문, 우리 친구가 했던 이 예시문을 다시 올라가서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대한항공에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나는 어떤 거를 성장 과정으로 쓰고 싶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해보세요. 내게 지금 말 안 들리니까 스스로 입으로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는 2020년도에, 그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뭐, 장애인 복지활동, 봉사활동을 한 20시간 했다.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다. 그다음에 또 나는 이번에 가족 여행으로 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 눈에 들어와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 인생 경험으로 작성이 되어 있겠죠. 선생님들 각자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회사의 기업의 인재상에 들어가서 이거와 이게 어떻게 매치를 시키면 가장 좋을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찾은 거는 이 친구 거는 제가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신념, 뭐 좌우명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중한 가르침, 그다음에 나의 직업, 꿈 이런 식으로 나의 성장 과정을 풀 것인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줄여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당장 뭐 이렇게 이력서 써서 성장 과정 제출을 해라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어릴 적부터 이걸 좋아했고 이거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 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뭐 리더십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인생의 키워드가 없을 경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제 딱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인터넷에서 또는 도움을 받아서 이쁜 말만 골라서 작성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제가 말했던 인생 키워드를 지금부터라도 연도별로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 그게 안 되면 매일 일기를 쓰셔가지고 내 루틴이 똑같으면 새로운 루틴으로 조금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루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만드셔야 되는 게 숙제예요. 오늘의 숙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이 친구 인생 키워드 보니까 캐나다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요. 뭐 유럽 여행도 뭐 한 달 동안 갔다 왔대요. 그 다음에 몽골 봉사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 친구는 영어도 잘하는데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 공부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뭐 약간의 활동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에 관심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친구가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왔다라고 해서 기업 인재 여기 올라가시면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어디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취적 성향도 괜찮죠?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 끓여 보실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노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다방면의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스스로 중국어도 공부했죠. 그러면 국제적 감각도 소유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국제적 감각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재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나의 인생 키워드는 요거예요.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편하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근데 이력서에 제가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첫 줄에 뭐 성장 과정이니까 한 번은 써봅시다. 저는 언제 했어요? 대학교 시절에 했죠. 저는 학창 시절에 무엇을 뭐 했어요? 이 친구 뭐 했어요?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몽골 해외 봉사에 도전해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탐방 갈 수 있는 유럽 여행에 또 도전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왔고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바탕으로 유럽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언제? 학창 시절에. 어디로? 다 말했죠. 몽골, 캐나다 봉사. 왜? 근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돈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놀러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이 목표가 정해져 있었죠. 나는 항공사의 승무원이 될 것이다. 또는 기업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파트에 나는 입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도 많이 다니고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왜 했냐? 저는 제 꿈이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기업 인재상 그대로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뺏기시면 안 돼요.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어떻게? 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이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만드셔야 되죠. 소제목을 하나. 경험은 힘이다. 또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인생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러면 네 멋대로 해라라는 말이 지금의 뭐가 됐다. 도전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이랬고를 작성하는 것이 성장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인생 키워드 중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경험을 이렇게 찾아서 기업의 인재상에 연결해서 저는 학창 시절 진취적인 성향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조금 음, 많이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몽골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캐나다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중국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캐나다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유럽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몽골 해외 봉사에서 어떤 경험을 해서 저는 다문화 또는 전 세계의 이런 다양한 국가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고 또 배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더 어떻게 하고 싶다? 더 느끼고 배운 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느끼고 배운 점을 더 많이 베풀고 또는 더 많이 배워서 자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고 발굴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 이렇게 육하원칙대로 쓰라 그러면 친구들이 누가 그럼 저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마다 저 쓰는 거를 조금 피하면서 단 자기소개서를 쉽게 쓰기 위해서는 육가 원칙에 따라서 한번 써봐라 라는 것이 제가 조금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인생 키워드 한 개를 만약에 또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서 보시는데, 그럼 두 번째로 이걸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장점. 선생님들 장점. 다 장점 있잖아요. 장점. 네, 오디오가 다 꺼져 있어서 얘기를 못 듣는데, 어,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저의 장점은 뭔 것 같아요? 저는 몇 살로 보여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어, 저 장점은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의사도 안 된다고 했는 걸 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을 잘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줌 특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왜? 대면 서비스, 대면으로 이 이력서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저보고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어떤 일이든 맡겨놔도 똑 부러지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끄덕여 주시고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요. 제 별명이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생긴 거는요 똑 부러지게 생겼는데요. 하는 일은 아까도 그랬지만 오디오 뒤에 코드가 빠진 것도 모르고 왜 혼자서 들리니 안 들리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면접에 갔을 때는 약간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각인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자질,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잡아서 내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친구처럼 다시 또 이 친구의 키워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장점 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본고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또 계속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이력서 성격의 장단점을 이렇게 적어 있대요. 또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도전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뭐와 매치가 돼요? 교집합이 형성돼요. 도전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진취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 잘하는 사람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막 10시까지 자고 11시까지 자고 1시까지 자고 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성실한 조직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 자소서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베이스 없이 뭔가 자꾸 이력서,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력서 자소서가 중요도 하지만 그 전에 베이스가 되는 인생 키워드 작성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강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키워드 무조건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노트를 해서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칸 만들어서 컴퓨터에 이렇게 딱 놔두시고요. 매일매일 내가 잘 했는 거 적어 놓으시면 그 중에서 어, 발, 이 발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 키워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단점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단점 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허당이라고 얘기했죠. 허당. 또 단점 뭘 것 같아요? 제 단점. 뭐 또 보이스 마이크 다 꺼져 있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 서비스로 제가 제 입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단점은 저는 한 가지 일이 딱 주어지면요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어, 대구 경북에 대구 카톨릭대학교 항공과가 생긴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그리고 1기가 뽑히고 나서 대구 카톨릭대학교 1기 뽑힐 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항공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미달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어, 여자 교수를 한 명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채용 공고가 나서 제가 그때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항공과가 제일 후발주자 중에 한 개의 학교입니다. 왜 항공과를 만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많은 학교들이 항공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왜 항공과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주변에 있는 학교 다 죽일 수 있다. 제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말을 지르면 돼요, 안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기업을 뭐 1등 기업으로 하겠다. 또는 우리 뭐 기업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대 복지센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저를 믿었어요. 저 자신을 믿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대구 경북에서는 1등 대학 학과를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왜?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하면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다라트로 중간에 대구 경북 1등 학과. 그러면 세부 목표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다 뚫어야 되겠죠. 대구, 경북, 울산 선생님들 다 만나봐야 되고 그다음에 승무원 학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보고 세부 목표 만다라트를 통해서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2기 때부터 제가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 다니면서 혼자서 강릉 당일치 갔다 왔습니다. 왕복 10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2기 전원 다 채웠고요. 작년에는 7대1의 경쟁률이었고요. 올해는 5.67대1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막 너무 네 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였어요? 그게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 목표잖아. 이제 끝났죠. 이제 제가 내 목표를 실현시켰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목표를 세운 게 뭘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오는 대구 경북의 옆에 있는 학교들 다 죽이겠다.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단점. 그 불굴의 의지. 너무 하고자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제2의 또 목표를 또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야? 한강 이남의 최고의 학과를 만들겠다. 그거는 근데 목표 안 세우려고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인생 키워드. 그 다음에 만다라트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노력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에 제 단점은 한다면 한다. 그래서 저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이렇게 학과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드는 거, 주변 사람들 다 피곤해하고, 집에서도 니는 가정이 있냐, 뭐, 집이 우선이냐, 뭐, 학교가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 다 제3자, 기업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장점 7, 단점 3, 그래서 7대 3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3, 단점. 진짜 단점 쓰셔야 돼요. 근데 너무 단점 있죠. 아침잠이 많다. 그다음 뭐 저는 주변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가지고 우욱한다. 그다음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거.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못 고쳐요? 고쳐요? 저는 못 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뭐, 어릴 적부터 이랬다. 저는 선천적으로 이랬다. 이런 말들을 조금 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단점 같은 단점은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점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저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단점으로 이런 거를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합리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피해 주시라.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성격의 장단점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인생 키워드, 이 친구 키워드 딱 들어가 보면 이 친구는 홍보부장 활동도 했고 간식 사업도 했고 부스 운영했고 장기자랑 MC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뭘 어떤 단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계속 홍보부장 했고 총동아리 연합회 막 간식도 배부하고 사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동아리 회장 참석해서 또 회의도 진행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했어. 그럼 이 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 때문에 친구는 부모님, 가족들과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못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봉사보다 이렇게 조금 집약된 하고자 하는 일에 포커스를 가지고 매진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다른 활동, 취미생활,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사소한 커피숍, 데이트 등등을 하면서 조금은 단체 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취미생활 또는 성격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한번 본인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또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이렇게 본인의 인생 키워드 골라내시고 그다음에 인재상하고 역량에 맞춰가지고 육가 원칙에 맞춰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 생활인데요. 학교 생활 및 경험인데 여러분들 학교 생활 및 경험을 작성할 때 면접 가면 저는 꼭 묻거든요. 제가 면접 갔을 때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질문을 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목과 그 이유. 그러면 그 교과목과 이유를 듣고 나면 이 친구의 관심 분야가 딱 결정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뭐 진짜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전공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목인데 뭐 영화 얘기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나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청소년 심리 상담에 대한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과정에서 미술 심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전해 나가고 성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흥미로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이 교과목에 대해서 심취해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어디 분야에 제일 관심이 있다. 복지 중에서도 청소년 심리 중에서도 미술 심리구나, 미술 치료구나 이렇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것 또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생 키워드 있으셔야 되죠. 아까 이렇게 인생 키워드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를 학창 시절 경험으로 따르면 또 어떻게 한다? 기업 분석에 맞춰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 경험을 한 게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가장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또 보는 것 중에 한 개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 및 포부는 말 그대로 뭘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에 네가 왜 지원했니? 그 다음 이 우리 회사에 위해서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니? 그리고 지원했으면 너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공무원 면접을 가거나 공항 면접을 가면 이력서 중에 가장 많이 본 것이 자소서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자, 지원 동기와 포부를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간절했나 안 했나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겠죠. 왜? 이 친구는 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도 했고 유럽 여행도 갔고 그 다음에 몽골 봉사도 갔고 캐나다 갔고 뭐 이런 그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중에 기업 연결을 해봅니다. 기업에서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팀워크 우리 아까 안 풀어줬죠. 진취적이고 국제적인 거는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이렇게, 이거는 또 어디로 풀어주면 돼요? 친구, 봉사로 풀어주면 되죠. 봉사로. 여기 봉사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봉사, 그 다음에 학교 내 봉사, 이렇게 해서 봉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봉사. 이렇게 봉사. 파란색 다 봉사예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교집합을 만들어서 저는 지원 동기가 뭐냐? 저는 고객 서비스에 맞추는 거죠. 이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 기업의 고객 서비스 및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업을 왜 선택했냐? 이 기업이 이런 인재상을 가진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원하는 것을 미리 목표를 세워서 뭘 했어요? 키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이봉사도 했고 이런 해외 탐방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경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직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격증과 그다음에 고객 응대 서비스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인재상에 걸맞는 그런 얘기들을 다 풀어냈었죠. 풀어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포부예요. 자, 포부인데 보통 면접을 가면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본인 혹시 5년 뒤 목표 있으십니까?
또는 10년 뒤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동안. 어, 내가 지금 면접이야. 10년 뒤 네 목표가 뭐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 보면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5년 뒤, 10년 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력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인생 키워드도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되고 또 만다라트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벽에 붙여 놓으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여기 연구실 뒤에 저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이어리에 적으셔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내일은 꼭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적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셔가지고 5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길게는 10년 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래? 아니,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관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죠. 왜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그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목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뒤에는 열심히 해서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10년 뒤에는 면접관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면접관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기업의 인재사항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무 잘 어,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뒤, 5년 뒤 뭐 이렇게 짧게 분석해서 포부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또 직업관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서비스업은 무조건 내내 해야 하나요? 보통 친구들은 서비스업 종에 있으면 진상 손님, 조금 불편한 손님이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불편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그냥 정중하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난동을 부리거나 할 때에는 다 법으로 요즘에는 제재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들다. 그다음에 조금 불편하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는 좀 달라졌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바뀌는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 동기 포부는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포부까지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 될 수도 있다. 자, 최근에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보시면 성장 과정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쓰지 않고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기업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우리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난감하죠? 이럴 때 제일 먼저 뭘 해라? 기업 분석 들어가셔야 되죠. 기업 분석.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냐? 자, 첫 번째, 뭐 진취적인 걸 원한다. 뭐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 세 번째,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 라고
인재상에 적혀져 있으면 내 키워드 뭘로 쓰겠다. 몽골, 뭐, 그 다음에 캐나다, 유럽,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죠, 키워드를.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으면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줄에 씁니다. 어떻게 써요? 육하원칙. 따라 해봅니다. 누가? 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쭉 해보시면 하살표로 저는 학창 시절에 도전하는 것을 참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취적이죠. 도전의 중요성을 또는 경험의 중요함을 아는 지원자입니다. 소대목을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험의 힘을 믿는 경험의 힘, 뭐 또는 경험의 힘을 믿는 지원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저는 경험의 힘을 믿는 지원자입니다. 두 글씨로 딱 때려줬죠. 그러면 첫 줄에 면접관은 이 사람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네. 어떤 경험했지 하고 밑으로 넘어갑니다. 눈이.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 했는 돈으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네. 또 학교에서 하는 몽골 해외 봉사에 도전해서 본인이 뽑혀서 갔네 이런 걸 쭉 적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봉사 학교에서 지원해라 했는데 지원해서 됐어. 그래서 지원해서 갔어.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왔어요? 다양한 나라의 국적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언어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매너 등을 또 배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도 배울 수 있었고 각 문화의 나라, 각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어, 땡땡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거는 저의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하고 600자로 맞추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제가 이력서, 자소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게 뭘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빨랐습니까? 혹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노트 또는 아이패드에다가 매달 또는 매년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이루어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올해 내가 자격증을 3개 취득했어. 그럼 뭐예요? 기업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대한항공 기업이라면 어떻게 도전하시면 돼요? 성실한 조직인. 저는 1년 동안 대한항공 해외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뭘 공부했어? 어, 뭘 공부했다고요? 세계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스케줄을 짜서 공부한 결과 저는 세계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해외 영업 또는 뭐 이런 파트에서 저는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600자 내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쓰게 돼요. 자꾸 저는 어떻고 저떻고 그냥 소통 잘하고 막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쓸 때는 다 버리세요. 내 머릿속에 걸 다 지우시고 A4 용지 한 개에 연도를 적으세요. 지금부터 10년 전 거 쓰시면 면접에서 탈락됩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4년이고요. 3년 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1년, 2022년, 2023년과 4년을 연결해서 정말 면접관한테 가서 죽어도 난 이 말은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경험을 적으세요. 자격증 3개 취득, 뭐 또는 가족 여행으로 베트남 갔다. 그것도 말하고 싶다. 뭐 때문에 그건 나중에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 키워드를 적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인재상하고 교집합이 되는 거를 옆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성실한 게 들어가고 이거는 진취적인 게 들어가겠구나. 이거는 국제적 마인드가 들어가겠구나를 적으신 다음에
그거를 내 경험을 어떻게 해라?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놓고 그냥 쓰세요. 써놓고 버려야 될 거. 저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접속어 그 다음에 조금 이쁜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 뭐 알바를 아르바이트로 하신다거나 파트타이머를 하신다거나 또는 국제적 마인드를 배웠다를 이제 기업과 똑같이 쓰시면 안 되니까 다양한 나라의 문화권을 공부하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글을 바꿔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인 인생 경험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자기소개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자꾸 이렇게 막 꾸며 쓰려고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하래요. 그 다음에 본인은 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천자를 쓰래요. 천자. 그러면 그때부터 소설 쓰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키워드 반드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연도별로 해서 추려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뭐 베스트 탑을 뭐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뽑을 것 같아요? 음, 여기에서는 거의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제가 물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 이쁜 단어들을 놔두고 뭐 조금 미운 말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 화를 내지 않습니다를 좋게 표현하면 저는 매사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를 좋게 표현하시면 저는 한자로 민첩할 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첩하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때요? 성격 급하다. 단점 같아요. 단점 같아요. 장점 같아요. 단점 같죠. 근데 그거를 바꿔서 역량으로 바꿔서 한자 내 이름으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민첩할 민을 가져서 그런지 저는 매사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첩함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럼 장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시면 그것 또한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면접이죠. 맞아요? 면접은 연습이에요. 면접은 그냥 가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대구에서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도 뭘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인생 키워드. 제가 아까 정리하라는 거 있죠? 인생 키워드. 저는 학창 시절 다양한 국적의 나라의 교환 학생 및 어학연수 봉사를 다녀오면서 정말 국제적 마인드를 몸으로 익힌 지원자입니다가 자기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면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어야 돼. 대본. 그게 대본이 이력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특강 듣고 이렇게 막 한번 적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부터 내 인생 키워드. 작년에 내가 면접관한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경험 뭐지? 말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작년에 정말 필리핀에 봉사활동 갔을 때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했어. 어떤 거? 다문화 가정 멘토 멘티 신청했어.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두 번씩 다문화 국적의 친구들을 지도해주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본인이 사실과 근거를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셔야 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려워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키워드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자소서 쓰라 그러면 대부분 성격은 어떻고 장점은 어떻고 이렇게 알려줬죠. 저는 사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사례는 여러분들께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올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작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대본 삼아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된다? 음, 취업에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많은 노력이 만들어낸 긍정적 결과가 취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줌으로 이렇게 이력서 자소서를 듣다 보면 조금 공감도 안 가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오늘 핵심 뭘까요? 인생 키워드. 본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만다라트, 지금부터 만다라트 인터넷에 들어가면 빈 칸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기 싫으시면 프린트 하셔가지고 중간에 내 목표 딱 적으시고 세부 목표 적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거를 적어보세요. 몇 칸이나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뭐 50개의 칸 또는 못 채우면서 주변에 친구들 탓하고 아들, 딸 뭐라 하시면 안 되시겠죠? 야단치시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선생님들 오늘 해야 할 일, 작년에 내가 정말 면접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작성해 놓으시고 이력서, 기업 분석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이력서 자소서를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싶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조금 알려달라. 그러시면 제 메일 주소 있지요. 아까 제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서 저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했어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메일로 이력서 자소서 주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키워드는 뭘로 썼습니까? 또는 기업의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특강이라서 얼굴을 못 뵙고 소통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혹시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요 참석하신 분이 5분이신 거예요? 아, 교수님, 지금 네. 학생분들 네. 아까도 20명 넘게 계셨고요. 아, 그래요?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오늘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어떻게 해야 어, 되냐. 그래서 네, 나중에 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10월 중순에 예,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교수님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강의 만족도 조사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신 분들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이어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저의 역량을 10분의 1밖에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후에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